실제로 2021년 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 4조 원 평가를 받게 되었었고요. 예. 다만 지금 시장에서 좀 거래되는 수준을 보자면은 한 1조 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장을 해봤자 기업 가치를 좀 온전하게 인정받지를 못할 테니까 이제 상장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컬리 측은 뭐라고 합니까? 마켓 컬리 측은요? 당연히 이제 네. 재추진한다라고 네, 설명을 그렇죠. 해줬고요. 네.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때 최적의 시기에 하겠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하는 무휘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었는데요. 네. 반응도 뜨겁습니다. 2532번님, 요즘 비상장 주식 코너에서 자주 들리는 컬리는 저도 꼭 사보고 싶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게다가 상장을 철회했다니 쩍. 네, 맞습니다. 0047번, 상장 철회도 여러 번 하게 되면 왠지 좀 꺼려지는 것 같은데 같은데 확신도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지금 컬리입니다. 컬리. 신선식품, 새벽 뱅송하는 컬리. 아예 상장을 안 하겠다. 철회. 네, 이번에는 그렇게 밝힌 거죠. 근데 네. 이제 이유를 좀 보니까요. 이제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 재무적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컬리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셨나 봐요. 네. 당시에 이제 4조 원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했고 이에 따라서 2,500억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컬리의 몸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장 평가에서는 상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거부권을 컬리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컬리가 이제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자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기업의 문제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양한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까지는 이제 상장 절차 완료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우희령 연구원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컬리라는 데 투자했었던 네, 투자사에서 요런 루트로 가서 보면 딱 그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장 후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네. 게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은 아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상장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컬리 네. 5조 원짜리다, 뭐 네, 6조 뭐 4조, 원짜리다, 5조. 네, 뭐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1조 원도 맞습니다. 힘드니 그래서 투심도 많이 약화됐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기대를 좀 많이 받았던 IPO 기대주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8월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2일까지 이제 상장 절차를 모두 완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벌써 상장을 철회했다라고 이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투심이 악화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컬리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가치가 4에서 5조 원까지도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돈을 넣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21년 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 4조 원 평가를 받게 되었었고요. 예. 다만 지금 시장에서 좀 거래되는 수준을 보자면은 한 1조 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장을 해봤자 기업 가치를 좀 온전하게 인정받지를 못할 테니까 이제 상장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컬리 측은 뭐라고 합니까? 마켓 컬리 측은요? 당연히 네. 이제 재추진한다라고 설명을 그렇죠. 해줬고요. 네.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때 최적의 시기에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거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어쨌든 이제 컬리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커머스 평균 업계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계획 중인 신사업을 무리 없이 펼쳐 나가기에 충분한 현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뭐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아직
2022년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 실적이 나와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사업이 뭡니까? 마켓컬리가 뭐 또 새로운 걸 뭘 합니까? 네, 저번에도 이제 광고 네.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블랙핑크 제니가, 제니님이 네. 나오시는 이제 뷰티 부분 쪽을 신사업이라고 아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 전문관 이제 뷰티 컬리를 오픈을 했고 예.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한 2월, 3월 이제쯤 돼야 실적 확인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상장을 어떻게 재추진할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다시 예비 심사를 좀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4조 원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이제 주식 시장도 엄청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비전과 함께 예.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뷰티컬리잖아요. 이 네. 제니. 네. 제니 뭐 그 다음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뷰티컬리. 다음이 안 나오고 마켓컬리 있는 다음에. 예.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증권플러스에서 이제 거래되는 주가 어때요? 기준으로는 네. 네, 상장 철회를 발표하기 전에는 한 31,000원 정도 이제 거래를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상장 철회 소식이 나오게 되니까 한 10% 넘게 빠져서 한 27,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도 없겠습니다. 예, 네, 컬리 그쵸.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의 성장성, 뭐 브랜드 파워 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워낙 투심이 얼어붙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장할 수는 없다. 네, 오히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뷰티컬리 신사업에서 또 한번 주목받고 뭐 시장 좋아지고 네. 이때 도전하겠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언급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네. 비슷한 업종. 비즈니스 모델의 네. 오아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떡합니까? 네, 오아시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 아직까지는 철회 이슈는 없습니다. 네. 이제 컬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컬리랑 비교를 하자면 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좀 높이고 외형 성장을 강하게 하면서도 다만 이제 적자를 유지했었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흑자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크게 비교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컬리 같은 경우는 2021년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 오아시스는 이제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고 회원수 같은 경우도 컬리가 이제 오아시스에 비해서 한 7, 8배 이상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는 어떻게 흑자를 냅니까? 아, 이거 그렇죠. 그게 좀 그래요. 컬리는 맞습니다. 흑자가 적자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예.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네, 회사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를 이제 흑자로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흑자라는 요 면이 상장이나 이럴 때 좀 약간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화폐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면서 흑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고 이제 새벽 배송 상장 1호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그걸 자기가 갖는다.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컬리가 훨씬 큰데도 네. 나는 작게 시작했지만 흑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잘 내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어필을 해서 1호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경영 방식 자체가 그렇게 실속 위주를 챙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신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이제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랜드 리테일과 손을 잡고 킴스 오아시스몰 이렇게 열기도 했고요. KT 알파 쇼핑과는 이제 합작법인 오아시스 알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1분기 중에는 퀵커머스 V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익성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심사 통과하고 네. 뭐 있잖아요. 그 언제까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까지 상장 절차를 좀 마무리해야 마무리. 되고요. 예. 네,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6월까지 오아시스는 어떤 선택을 할지. 예, 컬리는 네. 일단은 한 발짝 뒤로 갔고요. 네, 상장 맞습니다. 철회고요. 자, 오늘 마켓 컬리와 오아시스 마켓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고요. 우휘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